이재명 후보가 다시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꺼내든 건데 18일 1차 TV 토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은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번 6월 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압도적인 응징의 날입니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힘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 이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덮어보겠다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고 독재적인 군사 정치를 하겠다는 거, 이런 거 우리 응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맞습니까?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최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유세 첫 주만 해도 통합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면서 소위 빨파 운동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함께 있는 운동화도 신고 또 재개도 가고 그래서 이제 우클릭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1차 TV 토론 이후에 커피 원가 120원 논란, 또 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논란들이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뭔가 압도적인 응징이라는 표현을 써서 강공으로 좀 전환한 태세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나 봅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통합한다고 했더니 진짜 통합한 줄 아느냐? 거기에 모든 그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 통합에 앞장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광화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2, 제3의 내란을 응징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양두구역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해왔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장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성장한 방점 두는 줄 아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왜 이렇게 나왔죠? 오늘 조금 전에 봤더니만 민노총에서 이번에는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선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클릭해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도 전통적인 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또다시 이제 가서 기본소득, 어떻게 보면 주 52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다시 가서 자기 전통적 지지층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 어땠습니까? 얼마 전 같이 본인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주 52시간 예외 들어봤더니만 이거 거부할 명분이 없더라라고 했다가 그때도 민노총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다시 바로 민노총 측을 달려가지고 그런 예외 없다라고 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책의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표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런 부분인데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를 넘어가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조금 미끄러지니까 전통적인 지지층, 한마디로 집토끼에 대해서 또다시 가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론 드려야죠. 서지원 위원장님.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왔을 때 50% 이상 유지하고 있었을 때는 통합을 얘기하고 여유를 갖고 있다가 지금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니 다시 전통적 지지층을 호소하기 위해서 뭐 압도적 응징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것 아닌가? 기본소득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지율은 허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민심이 표심과 절대적으로 또 100%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의 어떤 그 흐름은 중요하게 봐서 민심을 잘 해석해야 되지만 그 일희일비해서는 아니고요. 그 압도적 응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이제 내란 행위로 해서 이제 그 내란 울두머리에서 조기 대선 5천억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선을 일으킨 장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은 뭐 이해했는데 느닷없이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극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내란의 종식이 아닙니다. 이게 내란이 진행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많은 사람들과 가서 보는 건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기한 행위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행위가 맞다.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 후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의 1위 1비가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여한 행위 그리고 플러스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찬양하고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압도적 응징을 해야 되는 선거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압도적인 응징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이재명 후보의 얘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 안 한다더니 응징하겠다는 거냐. 대통령 되면 내란 척결이라는 명목하에 관련자들 찾아서 죄감 물리겠다는 거다. 이건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다. 응징하겠다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주셨잖아요.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패배한 후보를 2년 3개월 동안 압수수색 100차례, 300차례 하면 정치 보복이 될 수 있지만 내란 행위에 가담을 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그런 제도를 주는 것은 그것은 죗값을 치르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다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은 하진 않지만 죗값을 특혜를 주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뭐 내 편 남의 편이라도 나는 특혜를 주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지금 12일 남기고 사전투표는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기본소득, 기본서해를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의 반응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 이제 기본사회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기본사회라는 게 뭐 무슨 말이냐? 저는 아직 그 자세히 모르겠어요. 무슨 개념인지. 근데 말이라고 하면은 다 그게 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일정한 액수를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주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단하잖아요. 그죠? 기본사회는 그보다는 상당히 더 포괄적이고 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이 논란 개혁신당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꼬투리를 잡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소득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말하면은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공적 이전을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기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나눠주게 되면요. 한계 소비 성향에 의해 가지고 사중 손실, 즉 쉽게 말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로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저 호텔 경제학에 보면 다 한계 소비 성향이 1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기만 하면 매우 해피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 기본소득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기만 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돈을 쓰기만 하면 국민이 행복해지고 현재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빚을 감당해야 될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좀 지켜주셔야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거나 뭐 극단적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결국엔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가장 위험한 부분은 사실 안보보다도 경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론 좀 듣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다시 기본소득을 꺼내든 것 결국 호텔 경제학의 그 원리, 돈이 처음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시작하면은 경제는 돈다. 지금 호텔 경제학과 원가 120원 논란이 거세졌는데도 이거를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누구에게 좀 자영업자들에게 사과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본소득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을 비판하려면 민주당의 정책과 발표를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허술한지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 당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비판을 해야지 국민들께서 아 정말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도 어떤 건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돈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혁신당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사회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 그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포괄되는 우리 사회의 그런 돌봄, 주거,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를 국민들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하는 그런 복지 안전망의 시스템입니다. 그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토론을 하자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제로 오늘 조선일보에서 지면을 차지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한주 원장께서 민주당에서 기본 사회를 만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성장이 우선이다. 지금 경제 침체, 역성장,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을 하시고 아마 투표하실 거다. 그런 면에서의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비판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의 보도. 성장의 방점을 찍었는데 그런데 정작 후보가 다시 내놓은 거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이제 분배 쪽에 좀 방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한주 위원장의 그 구상과 이재명 후보의 이 얘기가 조금 좀 다르지 않느냐, 방점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지금은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사회, 최소한의 우리의 복지 안전망, 공공서비스의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무조건 돈 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항상 성장이 우선돼야 예. 분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침 그 기본사회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사회 논리는 이번에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하는 수준이고요. 그런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성장이 우선이다라는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